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교아입니다. 기업 회생이나 기업 파산 시 상담을 받을 때 의뢰인분들께서 꼭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 꿀팁들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법무법인 발일정 김용현 변호사님 그리고 강병철 변호사님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예. 강 변호사님은 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부산에서 멀리 있어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이 네. 이제 경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보다 더 어려워지면서 기업 회생이나 기업 파산을 알아보는 회사들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자,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조금 더 상담을 잘 받는 방법. 우리 의뢰인분들이 비용도 좀 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더 많은 질문들을 좀 답변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꿀팁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요즘 최근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해서 저희가 상담을 요즘 많이 받습니다. 네. 예, 전화 상담도 하고 직접 방문 상담도 하는데 전화 상담은 전화를 뭐 기초적인 거 알려드리고 결국 방문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예, 방문 상담을 하는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의뢰인분들이 그러니까 간단히 상담을 하고 특별히 저희들 말을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최근은 말이게 정보도 많이 있으니까 정보가 너무 예, 많죠. 그럼 엄청나게 다른 사무실을 들렸다가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들도 여러 사무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의뢰인들 보면 대부분 대표님들이라 그러시는지 메모도 잘하시고, 예, 그다음에 되게 예리하시고.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계속 예. 해오셨던 분들이니까 예. 아무래도 예.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자세도 좀 남다르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수첩에 한 20가지 질문을 이렇게 딱 적어오세요. 적어오시면 저희들 보면 그 질문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내공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질문을 딱 보면 이것은 쉽지 않은 질문이구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않은. 예. 그래서 이것을 실무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질문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좀 어떤 질문들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업회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이것은 다른 로펌에서 법률적인 절차 문제는 아마 쉽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법률적인 절차 이외의 문제, 예컨대 법원에서 무슨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냐, 근로자들이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냐, 또 상거래 채권자들한테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뭐 회생 절차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엄청나게 자세한 질문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자세를 하냐면 꼭 면접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20가지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만이 내가 사건 하나 선임하는구나. 그렇죠. 예, 항상 이런 자세로 엄청 성실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줘요. 예. 의뢰인분들이 의뢰를 하시고 뭐 상담을 하실 때도 옛날과 정말 많이 변화했군요.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에는 기분이 그렇게 싹 좋진 않았거든요. 책상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러니까 모든 질문 있잖아요. 선생님이 학생과 미리 질문하듯이. 준비를 다 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 하나 체크하면서 이렇게 질문 묻는 게 처음에는 기분이 싹 좋지 않았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분일수록 나중에 결국 저를 선임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잘 상담해드리면 선임할 수 있겠구나. 약간 긍정적인 신호를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 뭐 선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자세히 말해주고 나서 다른 데 가서 사건을 선임하는 경우도 강 변호사님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있긴 예, 있는데 있죠, 예. 우리가 이제 그 뭐 이탈률이라고 해야 되나? 상담하고 나서 다른 데 가는 그 확률은 좀 적어요. 그만큼 그래요? 이제 상담을 잘 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반증이겠죠. 특히 이제 김용 변호사가 워낙 이제 실적도 많고 경험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또 오시면 바로 그냥 뭐 계약서 쓰자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어떻게 이제 다른 로펌에서 어떻게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꼬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게 가신 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 오히려 저희들 전문화가 돼 있는 우리를 선임하시면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건데라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항상. 아무래도 상담할 때 이제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님들 두 분 다 워낙 바쁘신데 상담까지 다 맡아서 하려면 좀 시간들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 각각 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저는 일을 다른 분한테 잘 못 맡기는 스타일이라. 상담까지 다? 네, 상담도 하고 서류도 직접 작성하고.
그래서 좀 바쁩니다. 일 처리가. 예. 브로커를 사용한다고 그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약간 변호사업계 약간 고질적인 문제긴 한데 네. 이게 사건을 유치하는 또 사무장이라든지 뭐 사무장이 아닌 사람들,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되게 불법적인 일이죠. 아.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브로커라든지 뭐 사무장을 사용을 않고 사건을 선임하고 직접 변호사들이 다 상담하면서 일을 처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발해장이 약간 강점입니다. 예. 신뢰감도 더 높고 네. 그 신뢰감을 바탕으로 더 디테일한 것들을 또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직접 네. 변호사님들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또 답변을 해줘야 정확한 답변을 하고, 예, 그다음에 바로 신속하게 답변을 해야 또 그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기초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기업 사건을 해보면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이 또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오. 왜 그러냐면 당장 자기들이 정보를 얻어야 그 정보를 기초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정보 자체, 쉽게 말해서 질문에 대한 피드백이 늦어서 네.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이렇게 피드백이 늦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계약 체결할 것도 계약 체결을 못하고 그때 의사결정해서 이런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컨대 이때 적시에 회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적시에 파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병도 비슷한 거죠. 네. 제때 치료를 해야 이 큰 병이 안 걸리듯이 맞아요. 이 법률도 똑같아요. 음. 신속하게 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바른 의사결정을 하게끔 해야 어떻게 보면 그 기업 쪽에서 상당히 업무 처리가 원활한 거죠. 신뢰감 이야기가 나왔다가 신속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일하면서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그렇습니까? 명이거든요. 예. 원래 또 이런 일 하고 전문적인 예. 일 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그 분들 되게 또 성격도 꼼꼼하시고 맞습니다. 급하신 예. 분들이잖아요. 예, 예. 그런 니즈들을 충족시켜주면서 예, 맞아요. 예. 신뢰감이 좀 있어야 한다라는 예. 말씀 해주셨네요. 예. 강 변호사님은 또 이에 대해 한 말씀 또 예, 해주실 게 이게 있을까요? 아까 뭐 신속성, 그 다음에 뭐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까 적시성, 이게 타이밍, 우리가 말하는 이제 타이밍이죠.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파산을 의뢰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 파산을 의뢰하신 분들 중에도 자기 이제 회사를 살리고자 자기의 개인 돈을 계속 이제 넣는 거예요. 회생이 불가한 네. 회사에 대해서. 그걸 너무 많이 넣고 나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넣을 게 없을 때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기업 파산을 하면 이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없거든요, 별로. 예, 그러니까 돈을 넣기 전에 빠른 결정을 해서 오셨으면 개인적으로 이제 기업은 파산하지만 그분은 또 개인적으로 또 법인을 차려서 좀 회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금을 가지고 계셨을 거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변호사님들이 각각 생각하는 상담을 받을 때 의뢰인들이 정말 이것만은 알아두면 좋다 하는 것을 약간 좀 정리처럼 착착 몇 가지씩 좀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강 변호사님이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서두에 보면 이제 그 회생을 하러 오시는 분들, 파산을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자세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진짜 평생 이제 쏟아부은 이제 기업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절실한 감정으로 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신속성이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네. 한 번 오실 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전에 많은 서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서치를 하실 때 이게 과연 이제 실적이 얼마나 있는 로펌인지, 그 다음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 수가 얼마나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오시면 여러 군데 안 가도 바로 이제 어디 로펌에 가서 또 물어보면은 그만큼 또 전문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선임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도 저희 이제 기업 부산에서 이제 기업 회생 상담 전화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효율적인 상담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자료를 좀 들고 오시라. 의뢰인 본인이. 그런 자료를 들고 오시라고 해서 뭐 재무제표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 자산의 가치, 그 다음에 뭐 부채 내역, 네. 부채도 잘 모르세요 대표님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의뢰인들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꿀팁
오히려 꿀팁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너튜브의 검색창에 네. 이 뭐 기업 파산, 기업 회생 치면 정말 많은 맞습니다. 네. 내용들도 많고 사실 요즘 정보 싸움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너무 무분별하게 우리가 습득을 하는 그 과정이 조금 어느 정도는 오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정보를 서치하는 건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뭐 사건을 해결한 뭐 건수라던가 네. 실적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하고 그런 회사들을 상담을 네,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우리 김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아, 직접. 예,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지 초반부만 변호사 상담하고 그 이후에는 뭐 사무장이나 실장이나 이렇게 맡기는 이렇게 펌은 그러니까 로펌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피하자. 예, 그러니까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변호사가 제대로 잘 모를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군데를 좀 다녀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예, 그러니까 대표님들은 이게 회생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좋은 일이 아니니까 되게 은밀하게 주변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두 사람 소개로 이렇게 가서 선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게 잘 되면 좋지만 잘 못 될 확률이 더 많으니까 상당히 여러 군데 그러니까 로펌을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아보는 걸 또 추천을 네. 드리고요.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 질문할 때는 조금 신뢰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네. 질문을 빼꼼히 준비해 가셔서 예, 거기서 답변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이렇게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쉬운 일도 아니고 이게 두세 번 계속 방문하다 보면 네. 주변 거래처도 알게 되고 소문나니까 그렇죠. 한 번에 갔을 때 완벽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회생에 대한 파산에 대한 조금 기본적인 절차를 공부해서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중간에 개시결정 나고 그다음에 중간 단계 집회하고 그다음에 뭐 인간한 이후에 졸업은 어떻게 하는지 졸업 이후에 과정은 어떤지 이렇게 아주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는 게 아마 그 회생할 때도 진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 김용현 변호사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강 변호사님도 하고 싶은 말씀 예, 있으시다고요? 한 가지 제가 아까 빠뜨려가지고 많이 하셔도 돼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뭐 특별히 어린이분들의 그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법무법인 발의청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꿀팁입니다. 방송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냥 메인으로 네. 이게 딱 하셔도 되겠어요. 강 변호사님이 법무법인 발의청을 찾으면 된다라는 또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법무법인 발의청이 직접적으로 이제 변호사님들이 상담을 해주시고 기업 회생이나 파산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신뢰감 가고 신속성 있게 좋은 상담들을 양질의 상담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회생이나 파산 상담을 받을 때 알아두면 좋을 꿀팁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